매수를 고려하는 단계부터 신축이 적합한지 리모델링이 적합한지 땅이라던가 도로라던가 내 땅이 가지고 있는 내 구옥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비교, 구분, 선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마채연입니다. 오늘은요, 신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축이 좋을까요? 리모델링이 좋을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을 하고요. 또 요즘은 웬만하면 신축하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축이 정답일까요? 모든 것을 신축을 해야지만 가치 실현이 될까요? 지금부터 신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 귀 쫑긋 세우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된 부엌인데요. 제 전석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임대인께서 연로하셔서 한 6개월 전쯤에 돌아가셨어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 자제분들이 집을 상속을 받았는데요. 집이 너무 낡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대로 집을 관리하면서 임대하기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고요. 또 주변의 임대료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니까 신축을 하고 싶다고 신축을 하게 해달라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요, 양면의 날처럼 아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좋은 점이고 두 번째는 나쁜 점을 얘기를 해드릴 텐데, 좋은 점은요, 이 집은 역에서 도보로 약 3분에서 4분 정도밖에 안 되는 초역세권의 집인 동시에 접근성과 근접성이 매우 뛰어나서요, 인기가 많은 집이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 도시지역 안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서 대지 또한 모두들 원하는 50평 이상, 165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꼬마 건물, 꼬마 빌딩 50평 이상 원하는 거 맞죠? 그런데 반면에요, 이 집은 집과의 접한 앞에 도로가 2.5m, 3m가 안 되는 2.5m 이상의 좁은 도로이고요. 이 길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 통과 도로가 아니라 막힌 도로이면서 도로의 길이가 60m를 훨씬 넘어선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신축을 하려면 6m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차가 돌아 나올 수 있는 길.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이 가지고 있는 도로의 대부분을 길로 내주어야 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게 되면 매우 많은 손해를 보게 돼 있고요. 차라리 리모델링을 하는 게 더 나은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제분들께 상황을 설명드렸고요. 리모델링을 선택하셨습니다. 결론은요. 그래서 지금은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에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분들을 상담하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주택을 매수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모르고 땅 넓이만 보고 매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리모델링이 좋을까요? 신축이 좋을까요? 지금부터 리모델링과 신축의 장점과 단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축을 생각하는 거는요, 더 이상 임대를 할 수 있는 아주 오래된 집, 더 이상 살기가 힘든 아주 오래된 구옥을 가지고 있거나 매수할 때, 또 상속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신축보다 적은 금액으로 건물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게 리모델링이고요. 신축은 건물을 다 철거를 하고 그 위에다 새로 짓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축은요, 리모델링에 비해서 공사 기간도 길고 건축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요즘은 원자재 값이 다른 음식값도 그렇지만 매우 높아요. 치솟아서 원자재 값도 치솟고 인건비도 많아서 작은 건물 한 채를 짓는다 하더라도요,
평균 건축비가 3.3제곱미터당 800만 원 후반에서 900만 원을 훨씬 초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요, 그 리모델링을 어느 단계까지 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신축 건축비의 30%에서 40% 정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신축과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공사 기간도 단축하고 신축과 같은 효과도 빨리 낼 수 있는 빠른 가치 실현. 리모델링이 마치 너무 많이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즉, 신축보다 훨씬 짧은 공사 기간, 그리고 비용 투자로 신축과 같은 가치 증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주택인 꼬마 건물을 무조건 리모델링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좀 있습니다. 매수를 고려하는 단계부터 신축이 적합한지 리모델링이 적합한지 땅이라던가 도로라던가 내 땅이 가지고 있는, 내 구옥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비교, 구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리모델링이나 신축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 변경이나 증축을 고려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생각한다면요, 구조 안전에 대한 내용을 전문가와 상의해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집의 건축 구조도요, 건축의 발전 과정에서 시간에 따라서 건축 구조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고, 시멘트 구조가 있고, 시멘트 벽돌 구조가 있고, 벽돌 구조가 있고, 연화조 등 여러 종류 다양한 건축 구조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매수하려는, 또 나의 집이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라면 그 안전성에서 리모델링이 적합하다고 확인되지만요, 시멘트 벽돌 구조라면 그 구조 안전을 확인하고 내수선을 하여야 하는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축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 찾을 수 없는 경우 내수선의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걸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축은요, 현재의 건축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건축법을 이용한 부엌에 비해서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신축이 좋은지 리모델링이 좋은지 정말로 세세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리모델링이 뭐가 좋다 그랬죠? 신축하는 것에 비해서 건축 면적과 연면적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신축은 현재 건축법에 따르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을 확보한다던가 일조권을 받는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작은 규모로 집이 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신축은 현행의 건축법을 적용받지만 리모델링은 노후 건물을 건축 당시의 건축법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신축에 비해서 건축 면적과 연면적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신축의 대표적인 장점을 정리하자면 현행 건축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건축주의 취향을 담아 마음대로 설계 시공을 할 수 있는 것과 그 집이 완벽히 새 거라는 것, 건축주가 원하는 새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의 대표적인 장점은요, 현행 건축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비용 절감과 시간 절감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신축과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뭐로 보나 신축이 더 유리한 집이 있고, 또 어느 뭐로 보나 리모델링이 더 유리한 집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요, 좋은 집을 선택하고 최고의 효용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인데요. 집을 매수하려는 시점서부터 내가 신축이 가능한 집인지, 신축이 불가능하다면 리모델링은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놓는 분들이라면 성공 투자, 성공하는 내 집 마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집 마련,
매수하는 시기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직전에 우리가 공적 장부라는 것,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보는데, 이 매수하기 전에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공적 장부를 볼 때 주의해서 보아야 될 점, 주의해서 선택해야 될 점에 대해서 계약서 쓰기 전에 필히 확인해야 될 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와 같은 영상을 규칙적으로 차근차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또 내 집 마련과 월세 수익을 동시에 누리시고 싶은 분이라면요, 저희 미건부동산TV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